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대학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동생 역시 충격으로 넋이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누군가는 그 상황을 감당해야 했고, 장례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친척들이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저 역시 극도의 충격 속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빈소를 마련하고 첫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요. 대학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였어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배가 여긴 어떻게? 그가 조용히 제게 부고 문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이 놀랐지? 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울먹이자 그가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요.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장례식에 갈 일이 거의 없었다 보니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들 때 찾아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빠 장례식에 찾아준 지인분들에게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배는 단순히 조문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장례식장을 이리저리 오가며 일을 도왔어요. 뒤늦게 도착한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는데요. 늦은 밤 결국 선배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선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운구할 때 필요하면 나 불러도 돼. 선배가 엄마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처한 현실을 보고 걱정이 된 듯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선배의 도움을 받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던 그가 아빠의 관을 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선배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눈물로 가득했어요. 갑자기 떠나버린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으니까요. 결국 엄마와 동생은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가족을 챙기느라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에 찾아온 모든 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제게 말했어요. 수아야, 이제는 네가 맞으니까 아빠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처음에는 한두 번 듣고 흘려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그 말이 제 머릿속 깊이 박혔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빠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민정이가 어렵게 물었어요. 수아야, 아직도 많이 힘들지?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안 계신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특히 가장 생각날 때가 있는데, 늦은 밤 집에 갈 때마다 아빠가 항상 마중 나오셨거든. 같이 걸으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었는데 그때가 너무 그리워. 아빠랑 함께 걷던 길을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자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다정다감하셨잖아. 그러다 보니 더 그럴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아버님도 마음 편히 못 떠나실 거야.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민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너 도준 선배랑 많이 친했던 거야? 아니, 그냥 인사 정도만 하던 사이였어. 인사 정도만 하던 사이인데 장례식 내내 그러고 있었다고? 민정이도 놀란 눈빛이었고 저도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그렇잖아도 나도 그게 좀 이상했어. 진짜 인사만 하고 지내던 사이였거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학교에 소문이 쫙 났어.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도준 선배가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거의 없잖아. 도준 선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워낙 까칠하게 거절해서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났었잖아. 근데 그런 선배가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내내 자리를 지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다들 너랑 도준 선배가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소문이 무성해. 물론 나는 아니라고 했지. 네가 그런 걸 나한테 숨길 리 없잖아. 그런 사이 아니야. 진짜로 인사만 하던 사이야. 사실 도준 선배가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와서 나도 놀랐거든. 근데 관까지 들어주다 보니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좀 나긴 했어. 그래도 참 고맙긴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도준 선배가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 도준 선배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말 했어? 민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워낙 정신이 없었던 터라 제대로 감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게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 내가 볼 때 전화나 문자로 고맙다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따로 만나서 밥이라도 대접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전에는 도준 선배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거든. 근데 장례식 내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더라고.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라니? 아니, 네 성격에 도준 선배랑 단둘이 만나는 게 어색할 것 같다고 나랑 같이 만나자고 할 줄 알았거든. 단박에 도준 선배 만난다고 해서 방금 좀 놀랐다. 근데 그게 예의에 맞긴 해. 민정이가 싱긋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준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괜찮으면 따로 한번 뵙고 싶어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문자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는데요.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도준 선배는 워낙 까칠하기로 유명했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 그랬으니까요. 학교에서 다들 선배의 차가운 태도에 뒷담화를 할 정도였기에 혹시나 제가 주제 넘은 행동을 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선배는 의외로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래? 언제 볼까? 나는 아무 때나 시간 괜찮으니까 너 편한 시간 말해줘. 내가 맞출게. 거절은커녕 너무나도 흔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파스타집에서 도준 선배를 만났어요. 고마운 마음에 파스타와 스테이크 그리고 이것저것 메뉴를 잔뜩 시켰는데 스테이크가 나오자 선배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썰어 제 접시 위에 올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도통 못 먹는 것 같던데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 선배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선배도 드세요. 나는 워낙 잘 먹고 다녀서 괜찮아. 얼른 먹어. 여기 스테이크 진짜 맛있거든. 그 말에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 조용히 포크를 들어 스테이크를 입에 넣었고 한 입 두 입 오물거리며 먹고 있었는데 선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많이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도 괜찮아. 그 말에 포크를 내려놓고 선배를 빤히 바라봤더니 선배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오빠처럼 편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야.
뜻밖의 말에 제가 피식 웃었는데요. 선배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사실 장례식장에서 선배가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놀랐어요. 거기다 내내 함께 해줘서 큰 힘이 됐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랑 동생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니야,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혹시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선배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선배한테 이상한 거 묻던데 혹시 좀 곤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선배가 또 얼굴을 붉히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난 오히려 좋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선배가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그냥 너랑 사귀는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난 나쁘지 않았어. 네? 순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선배가 귀까지 빨개진 채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랬겠어? 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물론 지금 이 와중에 이런 말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그냥 그렇다고. 그 말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나도 아버님을 뵌 적이 있어. 우리 아빠를요? 언제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라 더 놀란 눈으로 선배를 바라봤어요. 언젠가 집에 가는데 교문 밖에 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나를 바로 알아보셨어. 나를 보자마자 곧장 뛰어오셔서 수아 너를 아냐고 물어보셨거든. 선배를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우리 아빠는 민정이 얼굴만 알 텐데요. 너무도 생소한 이야기였는데 선배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아 네 카톡 프로필 사진에 벚꽃 필 때 우리 다 같이 찍은 사진 올린 적 있었잖아. 아, 그때 그 단체 사진이요? 그래, 그 단체 사진. 그때 우연히 내가 네 옆에 서 있었고 다 함께 어깨동무까지 하고 있었잖아. 아버님이 그 사진을 수도 없이 보셨던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나를 한눈에 알아보셨겠지. 아버님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수아 너랑 친구냐고 물어보셨거든. 그래서 봤더니 그때 그 동아리 단체 사진이더라고. 제가 입을 살짝 벌린 채 선배를 바라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본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했을까요? 그러자 선배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동생이 카톡 사진 바꿀 때마다 수도 없이 보시거든. 어떤 날은 동생이 남자친구랑 찍은 거 올려놨는데 눈이 빠지게 100번도 넘게 확인하시더라고. 수아 아버님도 아마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를 한눈에 알아보신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아빠가 급히 저를 데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아빠와 선배가 마주쳤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선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나도 참 신기하긴 했어. 선배가 말없이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준 선배와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선배로서의 배려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는데요. 아빠가 우리를 연결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린 건 당연히 민정이었어요. 제 말을 들은 민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도준 선배랑 너가 잘 될 것 같았어. 느낌이 딱 오더라니까. 민정이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이어서 한 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장례식장에 같이 갔었잖아. 그날 아빠가 도준 선배를 보고 그러더라. 남자가 아무 감정도 없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덧붙인 말이 있었어. 민정이가 잠시 말을 끊고 저를 바라보다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자 민정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빠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가 바로 달려와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친구랑 절친이야.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마다 꼭 챙기더라고. 도준 선배도 그랬잖아. 너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와서 네 곁에 있어줬고 끝까지 지켜줬잖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 한마디로 너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지. 민정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거기다 내가 보기엔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걱정이 돼서 도준 선배랑 너를 연결해준 게 아닐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는데요. 민정이 말처럼 아빠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도준 선배를 교수님들도 엄청 좋아하시잖아. 가끔 여자들한테 너무 까칠하게 구는 바람에 오해를 받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너무 들이대니까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난 그게 오히려 멋지다고 생각해.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암튼 도준 선배라면 절친은 나도 허락한다. 뭐? 허락? 당연하지. 만약 네가 격떨어지는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온몸으로 막았을 텐데 도준 선배는 합격이야. 제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암튼 이민정 씨는 못 말려. 근데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봐도 아버님이 연결해 주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정이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마음이 한층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장례식장에서 민정이네 부모님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기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진정한 가족 같은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쉴 새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갔어요. 사실 우리 집이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으니까요. 특히 친척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수아 네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엄마랑 동생 잘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많은 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장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 책임감이 불안으로 이어졌고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다행히 수학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면서 입소문이 났고 소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학업까지 병행해야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인 도준 선배와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선배는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불만스럽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제게 맞춰줬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웠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늦은 밤까지 과외를 하고 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마 계속 기다린 거야? 과외하는 학생집 1층에서 도준 선배가 서 있었거든요. 내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 선배가 평소처럼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도 늦었고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제야 선배가 과외 학생 집 주소를 물어봤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주소를 물어봤던 거구나.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랬어? 여자친구 얼굴 보는데 피곤할 리가 있겠어? 선배가 태연하게 말하면서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차 안에서라도 좀 쉬어.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다니려면 힘들잖아. 그때 선배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내가 큰맘 먹고 차도 하나 뽑았거든. 비록 중고긴 해도 쓸만하더라고. 뭐? 차를 뽑았다고? 깜짝 놀라 선배와 차를 번갈아 바라봤는데요. 선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작은 회사 운영한다고 했잖아. 나도 거기서 틈틈이 아르바이트 했거든. 돈 모아서 산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미안하잖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선배가 손짓으로 차에 타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피곤할 텐데 얼른 타. 집에 데려다 줄게. 선배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차에 올랐는데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을 보며 문득 많이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빠와 함께 걷던 길을 이제는 도준 선배와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갔으니까요. 그리고 민정이 말처럼 그 모든 것이 아빠가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선배는 매일같이 마중을 나왔고 늘 그 곁에서 한결같은 온기를 느꼈어요. 그때쯤은 엄마도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기에 집안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를 오가며 지내게 되었어요. 양가 모두 우리를 반기는 분위기였으니까요. 특히 엄마는 도준 선배를 볼 때마다 참 든든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선배의 부모님 또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함께 식사를 할 때면 따뜻한 말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도준이가 수아 덕분에 아주 밝아진 것 같아. 이게 다 수아 덕분이라니까.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 조금씩 스며들며 점점 더 가족이란 이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통과하며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던 것과 현실은 많이 달랐으니까요. 쏟아지는 업무에 가끔은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었기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준 선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더 단단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양가에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오가는 말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상견례 날짜까지 잡혀 있었는데요. 우리보다 오히려 양가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 다소 긴장한 채 식당에 들어섰지만 걱정은 기우였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우리 엄마와 시부모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준 선배가 웃으며 제게 묻기도 했어요. 상견례 자리가 엄청 불편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놀라는 중이야. 흔히들 상견례는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자리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에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아빠가 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활짝 웃던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늘에서도 아빠가 우리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바쁜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가를 두루 챙기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혼한 지 2년쯤이 되었을 무렵 시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다리에 깁스를 하셔서 한동안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어머님이 병간호를 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바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향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문병으로 온 친척분들과 자주 마주쳤는데요. 마치 데자뷰처럼 친척분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네가 맏며느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챙겨야 한다. 니들이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 아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겹쳐졌어요. 그때처럼 가장이란 단어가 다시 저를 짓누르는 듯 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친척분들은 깊은 뜻 없이 건넨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서인지 다시 한번 모든 걸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니 제 일과도 바뀌었는데요. 퇴근 후 자연스럽게 시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하는 게 습관처럼 되었거든요. 반찬을 챙기고 필요한 물품을 사고 병실을 정리하고 그야말로 매일같이 병원에 들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매일같이 오니? 괜찮으니까 집에서 좀 쉬어. 그래도 제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직장까지 다니면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래. 큰 사고도 아니고 재활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렴. 그 뒤에도 여전히 책임감에 짓눌려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갔지만 어느 날은 남편이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부터는 자기 병원 출입 금지래.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와도 내쫓을 거니까 집에서 쉬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러다가 자기까지 쓰러질까봐 엄마가 걱정하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자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직접 병문안을 가는 대신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님께서 깁스도 풀고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터라 한결 마음이 놓였는데요.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수아, 너는 다 좋은데 가끔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전에 사부인과 통화하다 보니까 사부인도 그러시더라. 수아가 너무 애쓰다 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시다고 말이야. 혹시 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 시어머님 말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들켜버린 것 같았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친척분들뿐만 아니라 지인분들까지도 저한테 집안에 맞으니까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강박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말을 하면서 그날의 장례식장 분위기가 다시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차오르더니 결국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제가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님을 바라봤는데요. 내가 만약 바깥사돈, 그러니까 수아 아빠였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 같구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시아버님 한동안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수아야, 아빠가 먼저 가서 많이 미안했다. 너 충분히 잘했으니까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먼저 가서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수아야, 고맙다. 그리고 다 괜찮아. 넌 참 좋은 딸이었어. 내 딸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두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요. 마치 아빠가 직접 제게 해주는 말처럼 들려서 결국 폭풍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님도 가족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곧 시아버님이 다시 한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렴. 그날 저는 아빠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짐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신기했던 것이 그날 이후 마치 마법의 약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옅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아왔던 강박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시아버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오랜 시간 간절히 듣고 싶었던 위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계신 아빠가 이런 따뜻한 시부모님과 다정한 남편에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아빠가 멀리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만 같았으니까요. 마음 따뜻한 시부모님 덕분에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이 행복한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